숙취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함께 존재하는 게 발효주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증류주는 같은 양을 먹었어도 머리 아픈 게 덜한 이유가 안녕하세요. 좋은균연구소 김석진 소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전통주인 막걸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발효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증류주에 비해서 두통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먹고 난 다음에 동일한 양을 먹었다고 했을 때 발효주가 왜 증류주에 비해서 좀 더 우리를 고상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막걸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발효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것들이 형성되는가를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발효는 말 그대로 어떤 곡물이나 과일 이런 것들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그런 것이죠. 발효주라는 자체가 발효를 통해서 술을 만드는 것이죠. 포도주나 과슈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 포도만 즙을 짜서 넣고 발효시키죠. 발효하는데 어떤 균이 사용되는 거냐면은 어떤 균을 넣는 게 아니고 포도와 함께 묻어있던, 거기에 살고 있던 효모가 당을 이용해서 그걸 분해하고 알코올과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결국 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걸리의 경우에는 좀 특이하죠. 포도 같은 경우에는 당장 그 효모가 알코올로 만들 수 있는 당이 있는 반면에 쌀 같은 경우에는 전분이라고 당이 결합된 형태예요. 그래서 그걸 1차적으로 전분을 당으로 잘라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곰팡이인데, 곰팡이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막걸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누룩 안에는 다양한 균들이 있어요. 그중에 곰팡이균도 있고 효모균도 있고 심지어 유산균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곰팡이가 쌀에 있는 전분을 분해해서 당 형태로 만들어주고, 그거를 효모가 궁극적으로는 술을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복잡한 다양한 균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마시고 싶은 그 에탄올, 그 술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산물이 함께 만들어지는 거예요. 숙취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함께 존재하는 게 발효주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증류주는 같은 양을 먹었어도 머리 아픈 게 덜한 이유가 바로 이거는 복합체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정제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중에서 막걸리에 있는 두통 유발 물질은 어떤 건가요? 막걸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미생물이 관여해서 발효를 통해서 술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술로 먹고자 하는 에탄올만 있는 게 아니라 부산물이 여러 개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퓨젤 오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쁜 술이란 뜻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술을 먹으면 간에 들어가서 이제 분해가 되게 되고 해독작용을 거쳐야 되는데, 해독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일단 중간에 거쳐가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중간 물질로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생기는데, 이 바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숙취의 주범이죠. 두통을 포함해서. 근데 이미 어떤 세균은 이 막걸리를, 발효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미 우리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발효주에 포함되어 있는 부산물인데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체암이라고 해서 히스타민이나 티라민 같은 물질이 있는데, 히스타민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을 반응을 일으켜서 궁극적으로는 또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만든 막걸리의 경우에는 맛을 내기 위해서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이 첨가물도 가끔 예민한 사람한테는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증류주는 말 그대로 별을 가해서 증류해서 기체를 만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에탄올 부분만 모으는 게 결국 증류주잖아요. 이 에탄올이 기체가 되는 끓는 점이 약 78도 정도라고 합니다. 끓였을 때 그러면 낮은 온도에서 뭔가 먼저 끓는 게 있겠죠. 에탄올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78도 넘어서 가지고 빠지는 게 있겠죠. 그 알코올보다 먼저 나오는 거를 헤드라 그러고, 알코올 뒤에 나오는 거를 테일, 그 영어로 표현하더라고요. 술을 증류할 때 먼저 나오는 거는 버린다고 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했을 때 버리는 거 아깝잖아요. 그거 만든 술인데. 근데 그 처음에 에탄올이 끓기 전에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피하고 싶은 아세트알데하이드나 메탄올 같은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류를 할 때 제일 처음에 그 헤드 부분을 일부러 버린다고 합니다. 아깝지만은 버려야만 하는 이유가 이 독성을 일으키거나 내지는 숙취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기 때문에 먼저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78도 선에서 에탄올이 끓으면서
나오면서 그걸 모으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테일, 맨 뒤에 꼬리뿐 마지막 게 후류라고 하는데 이것도 버린대요. 그 이유가 그 퓨젤 오일이라고 하는 숙취의 원인이 되고 두통의 원인이 되는 그 물질이 그때 발열점이 높아서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 또한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것, 헤드, 맨 뒤에 것, 테일을 버리는 것이 증류주를 만드는 방법이고 바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술의 피어한 어떤 에탄올을 얻고자 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포도에 붙어 있는 그런 효모균이 자연스럽게 즙과 섞이면서 발효를 해서 알코올을 만들고 그래서 포도주가 되는 반면에 막걸리에 주로 사용되는 그 쌀의 경우에는 당은 당이지만은 당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전분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효모가 그걸 가지고 알코올 못 만들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곰팡이균이 들어가서 그걸 짧게 잘라줘야 되는 것이죠. 당으로 만들고 효모가 분해해서 알코올을 만드는 건데요. 막걸리는 단순하게 한 번 작용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균들이 합쳐서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거를 해내는 것이 누룩에 들어있는 균들이죠. 곰팡이균도 있고 효모도 있고 심지어 유산균도 있어가지고 일차적으로 곰팡이균이 전분을 작게 나눠준다. 그리고 효모균이 알코올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유산균도 일정 부분 그 작용하면서 어떤 산미를 잠대거나 풍미를 잠대거나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유산균이 그 누룩에 들어있느냐가도 맛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드는 막걸리랑 집에서 만드는 막걸리는 차이가 있죠. 집에서는 열심히 나름대로 하겠지만은 공장만큼 이 설비 자체가 식품 그리고 술 이런 걸 생산하는 그런 레벨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청결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아무래도 공장이 더 집에서 만드는 건 낫겠죠.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막걸리는 그 맛의 일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룩을 쓰기도 하지만은 어떤 특정 효소를 써서 그거를 똑같은 퀄리티가 나올 수 있도록 또 심플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청결이나 맛의 일관도 이런 것은 공장에서 낫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만드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겠죠. 충분히 사용하는 용기들을 다 멸균하고 스텝 바이 스텝 모든 공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집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균일성에서 봤을 때 그리고 관리 상태를 봤을 때는 공장이 낫겠고 아무래도 집에서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떤 원료를 어떤 좋은 재료를 썼느냐 어떻게 관리를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공장 대 집이 아니고 좋은 술과 나쁜 술의 차이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세균 구성에 대해서도 맛의 차이가 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알려져 있어요. 누룩을 만드는 방식은 지역마다 다르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떤 데는 건조하기 때문에 특정한 조건으로 만들고 어떤 데는 습하기 때문에 또 특정한 조건대로 만들기 때문에 누룩이라는 명칭은 동일하지만은 그 각각 지역에서 만든 누룩에 들어있는 균들의 종류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바로 그 지역마다 막걸리의 맛, 그 전통주의 맛을 다르게 하는 이유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주인 막걸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막걸리는 단순한 균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균들이 함께 협동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막걸리를 만드는 과정에 관여하는 균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술뿐만 아니라 숙취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물질도 함께 형성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